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넥스트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김두원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영어 필명으로 빈센트란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간단한 책 소개와 후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김두원 씨의 첫 책입니다. 현재는 금융 핀테크 기업 도물머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빈센트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관한 흐름과 국제경제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검색만 잘하면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략 자산의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경제에 있어서 혹은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자산의 개념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현재의 금리 2, 3%의 시장이 급락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금리는 무려 20%까지 올렸습니다. 유가가 몇 해 만에 5배, 10배가 뛰었으니까요. 당시 석유는 산업의 핵심 자원이었고요. 만약 현재 반도체 가격이 10배씩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핸드폰이 200만원, 300만원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석유 확보는 모든 국가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사우디와 모든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는 달러로만 석유 결제를 받고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달러 패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경제 운용의 핵심 자원인 석유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동의 문제에 정치 외교 자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유가 폭등의 핵심 원인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돌아보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적인 그린 에너지 정책이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풍력 등의 그린 에너지가 대세가 된다고 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석유 석탄 자원을 생산하는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른바 자초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석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러한 기존 자산의 가격 상승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이 지배하고자 하는 핵심 자산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미래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21세기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기기, 자동차, 공장 설비 등 모든 산업시설에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출과 이익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 관련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리오프닝의 수요의 수혜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결정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향후 10년에 100조에 달하는 반도체 기술 및 파운드리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TSMC, 삼성,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미국에 직접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는 전략 자산의 미국 내 직접 보유를 의도한 것입니다. 미국은 미세 공정이 필요한 핵심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의 전략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술 격차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며 침공을 통한 흡수합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자산, 즉 TSMC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또 하드웨어적 기술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과거 석유를 둘러싼 패권국들의 경쟁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에게는 기회일까요? 리스크일까요? 우선 글로벌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로 치면 새로운 중동 원유 국가 같은 위치입니다. 정치권의 전략적인 판단과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배당도 넉넉히 주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같은 주식들을 조금씩 사면서 향후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차이메리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차이메리카라는 단어는 차이나와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중국의 농촌에 거주하는 수억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에 유입됩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소비재 산업재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글로벌 물가를 낮출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어 이들 제품을 소비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들 달러를 국내에 보유할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중국은 생산하고 미국은 소비하고 중국의 달러 이익은 미국의 채권 매수로 돌아가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금리는 하향 안정세와 그리고 낮은 물가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계속 소비를 하는 순환골입니다. 2008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은 야심을 드러냅니다. 이제 단순한 저가 제공을 해가지고 제조를 해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생산국이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국가체제와 높은 생산력을 겸비한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현재 벌이는 미국 패권 전쟁을 그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고 전쟁은 10년 미뤄집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의 축소는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로 느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쟁자를 압박할 힘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다툼과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적인 이슈를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이제 중국을 글로벌 생산 소비 시스템의 동반자가 아니라 패권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제기한 논의처럼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핵심이고 석유는 서서히 부차적인 자산이 되니 중동에서 발을 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 의존 관계를 끊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냉정한 국제 외교의 현실입니다. 나토가 국방면에서 독립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안 미국은 중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유로존은 친환경, 이른바 ESG라는 이슈를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삼아서 중국이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이슈를 통해 중국의 비용 높이기 전략과 미국의 반도체 장악을 통한 투자와 생산성 높이기 전략을 의미합니다. 또 중국에 집중되었던 생산기지를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조금씩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국 내로는 첨단 생산기지를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외 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MZ세대의 등장과 이들이 자산 투자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유민주주의 진영, 미국, 영국 등과 권위주의 진영, 중국, 러시아 등으로 나뉘어지는 새로운 냉전체제와 분리된 글로벌 밸류체인, 그리고 지역 분쟁의 빈번한 발생 가능성과 글로벌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민족인가? 저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앞으로는 점점 계급 간의 차별화, 즉 부의 양극화, 성별의 차별화, 남혐, 여혐 현상, 연령에 따른 차별화, 청년과 노년 세대, 정치 선호에 따른 차별화,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배타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양극화의 흐름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뿐 아니라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